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기시다 총리가 11시 50분에 서울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도착 즉시 자동차 편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시다 총리가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내빈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짧은 시간 동안에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5월 26일인가요? 5월 달에 또 G7 회의 그쪽에 또 일본에서 하니까 그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한미일 뿐만 아니라 G7 나라에 있는 정상들과 외교 활동을 이렇게 하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시다 총리가 했는데 야당에선 무슨 굴욕적인 외교다, 무슨 뭐 했던 외교다, 뭐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씹는데요. 참남 이 야당들은요, 물론 여당이 잘하는 거 배가 아파서 계속 헐뜯어야 되는 한국의 소인배 정치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이 야당들이요, 이런 야당들 국가의 발전에 국민들에 위해서 필요한가? 있어야도 되는가?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도 방송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나라 그 한일 관계에는 그 왕조 시대 때 그때 있었던 선조 시대 때 그때 있었던 일본 나라에서 침공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죠. 우리 그 진주 할아버지들 그때 그쪽에 시대에 왕조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일본이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한국을 완전히 일본화 시키려고 했었죠. 그것이 36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네 할아버지 아버지들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앞에 잡혀가서 고역을 치르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기도 하고 무척 고생을 하셨죠. 근데 그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있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국가 경영하는 그 왕조 시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외침을 위한 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신하들이 대비를 하더라도 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 강한 국가는 그 약소 국가를 갖다가 침략하고 뭐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세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선조들이 국가를 잘 그 안보를 튼튼하는 역할을 하진 못했다. 그래서 그냥 눈 뜨고 당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릴 적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꼭 반공방위를 아주 학교 그 앞에 태극기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는 초등학교 때 구미학교 때 공부했습니다. 그 앞에다 붙여놓고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죠. 그 당시는요. 이승만 박사는 그렇게 철두철미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정권 잡아가지고 그래서 일본과는 일본에 이제 경제 교류가 있어야 되니까 일본과를 협의해서 대일 청구권 해서 일본의 사과를 받고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한국에 침공한 거에 대한 보상, 뭐 최소한의 보상이겠죠. 보상을 하는 걸 받는 걸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김적필 총재가 그 김적필 총재가 아주 대일 그 회담에 정권을 맡고 그래서 청구 자금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대일 청구권에 그 대일본에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공단 울산공단이든지 또 경부고속도로 공사하는 데든지 이렇게 산업 기반에 필요한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는 돈이 한 푼도 나라에 뭐 없었잖아요. 뭐 수출이 있어요, 뭐 있어요. 우리 국내 국민들도 먹을 게 없어서 그 당시 보릿고개라고 하는 지금쯤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라는 시대에 그 당시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혁명을 일으켜서 장악함으로 보니까 국민들이 먹을 것도 없어요. 뭐 지금 이북에 먹을 거 없다 그러는데 그 정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청구권 받고 사과도 받고 그 이후에 또뭐 저기 김영삼 때도 사과도 받고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그 사과도 받고 뭐 그때 오부치 선언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오부치 선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그러니까 98년도 그 10월 8일 날 대통령 돼 가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일본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오부치 그 총리하고 그 회담을 해가지고 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부치 선언을 했습니다. 그 오부치 선언이라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양국 양국 정부가 미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를 갖는다 그런 겁니다.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오부치 선언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양국 간 대화 채널의 확충. 둘째,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3.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 4.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5. 국민 교류 및 문화 교류의 증진. 이렇게 지금 현재 그 골자가 5가지 종류로 해서 오부치 선언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의 대부라고 하는 야당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실의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가서 이 협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과 한국 관계는 역사적으로 문제 있는 걸 인식을 같이 하고 잘못된 것도 인식을 하고 사과도 하고 또 보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그 소벽대기 우려먹듯이 계속 사과해라 사과. 이건 야당이 하는 일이고 이부 공산당이 하는 일입니다. 계속 일본과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끌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국민 중에 일본 관계에 대해서는 독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일본을 나쁘다고 하는 쪽에 편을 드는 국민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야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국민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항상 일본과는 흔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본과 가서 지소미아도 파괴시키고 뭐 경제교류고 뭐고 완전히 그냥 단절시켰잖아요. 그 조국이가 죽창가를 부르고 말이죠. 뭐 이수신 뭐 배열 주작도 다 그냥 소환시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분들 냉철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이북과 소련과 중국이 있는 공산국가에서 붙어 있는 한국의 나라에서 이 주변에 지금 현재 한국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누구 있습니까? 미국은 먼 데 있고요. 물론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 주둔하고 있지만은 먼 데가 있잖아요. 지금 가장 가까운 데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공산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교류가 해서 서로 밀접한 이웃 사촌의 평가를 나가야 된다. 그렇게 국가가 교류가 되어야 된다. 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우리나라는 36년이지만 중국은요. 일본이 중국을 갖다가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그건 50년을 중국을 갖다 통치했습니다. 뭐 베트남도 그렇게 하고 뭐 라오스도 그렇게 하고 뭐 그때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전 세계를 완전히 다 그냥 먹으려고 했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뭐 기술이 있었고 비행기, 포탄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못한 나라가 그냥 완전히 눈뜨고 당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까지도 일본 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본한테 내 우리나라 침공해서 사람들 많이 상하게했고 내 그 사람들 끌어다가 인력도 시키고 노동도 시키고 했으니까 보상해라. 우리나라 같이 보상해라, 사과해라.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일본의 네 조그만 섬나라한테 이 대륙 큰 중국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눈뚱이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거기서 쩔쩔매고 자라는데 지금 세계 제일 강대국인이라고 하는 미국과서는 맞서는 중국이 그러한 문제 조상들이 잘못한 걸 갖다가 지금 와서 그걸 갖다 들춰가지고 누워서 침뱉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받아봐야 그걸 얼마나 받겠느냐. 그런 생각 속에서 중국에서는 말을 안 합니다. 중국에서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큼만 정부만 바뀌면 무조건 하여튼 사과해라. 뭐 진실은 사고냐, 뭐냐, 뭐 후쿠시마 원자 저기 원자력 파쇄된 것에 대해서 거기서 폐수 나오는 것 같다. 무슨 흘려 보내느냐 안 보내냐 뭐 이것 때문에 계속 일본한테만 합니다. 그 아주 묘하게 이 민주당의 측에만 합니다. 문통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말이죠. 이건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정치적으로 이래도 저래도 할 거 없고 그저 이 현재 보수 여당 윤석열 정부를 그냥 흔들어야 되니까 얕은 그냥 뭐 이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 국익에 아무 상관이 아무 소용이 없고 국가 발전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오늘 들어왔잖아요. 이제 회담을 하고 곧 아마 갈 겁니다. 아마 다른 쪽에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에 갑니다. 내일 가는 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현재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에 있는 야당의 의원들은 이 기시다 총리하고 회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헐뜯고 합니다. 무슨 굴욕적이다 뭐다 하는데 국민 여러분 이렇게 야당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는 우리 후손들이 안보가 튼튼한 가운데서 경제가 발전하는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세계의 우수한 아주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나라 국민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 셋째도 국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야당이 계속 헐뜯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그 괜히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데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국이 서로 젊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서로 잘 살고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일본보다 저 북한 공산당이 더 문제입니다. 또 중국이 더 문제입니다. 저 소련이 러시아가 더 문제입니다. 일본보다 거기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잡히게 만들고 전쟁 물자 생산하는 걸 갖다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유민주국가 속에 국민들이 번영하는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자유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그런 쪽에 생각지 않고 그저 정치꾼들이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나라를 흔드는 그런데 가담이 된다든지 그런데 이끌려 다닌다면 국익에게 아무리 도움되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일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한 주일 맞는 내일 아주 희망차고 힘찬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